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31일 12시입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국회 70주년, 최초의 선거인 5월 10일 선거 70주년 행사가 잇따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도 위대한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날을 위대한 날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피땀 눈물로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국가는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또 배은망덕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4.27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독소 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항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올해. 이 종전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자는 겁니다. 아니, 종이장 위에 그냥 서명하면은 전쟁이 끝나버립니까? 평화가 와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적대를 포기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전쟁이 끝나는 모든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북이 핵 포기합니까? 올해 안에 10년 안에 포기합니까? 미국 전문가 해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북한이 협력하더라도 핵 포기하는데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휴전선이 없어집니까? 북한이 대남 적화 공작을 포기합니까? 이것도 없이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김일성 동상을 다 깨부숴야 합니다. 전쟁 범죄자. 그리고 김정은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민족 앞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올해에 하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종전선언이 문제가 아니라 종전선언의 조건을 갖추는 게 불가능하다. 그나마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미국이 휴전협정 당사자죠. 유엔군 중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게 서명한 사람이 클라크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한 북한 3자 회담으로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으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단순한 성명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종이 한 장에 단순히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명시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한국과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돼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 병력이 대규모로 감축돼야 한다. 생화학무기와 화학무기 포함했습니다. 재래식 병력도 대규모 감축돼야 한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 북한이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북한 체제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종전선언의 기본이 돼야 되죠.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주민들을 통제하고 굶길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갖추려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 베넷 이분은 한국 사정에 매우 밝은 또 핵 문제에 매우 밝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통해 체제 안전보장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없애려고 한다. 정확하게 본 거죠. 종전선언은 그 조건 없이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놓고는 이 문서를 가지고 북한은 종전선언했으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한미동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하자. 올해 안에 하자는 뜻은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이롭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불리하고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고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멀리 달아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CFR입니다. CFR 선임 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글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병력 감축 재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확인까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종전으로 갈 수가 있다. DMZ의 약자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사실은 무장지대죠. 세계에서 화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DMZ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무장지대죠. 집중 무장지대입니다. 미국에는 로드 아일랜드가 또 거짓말입니다. 로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아닙니다. 그 육지하고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 아일랜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한반도는 뭐냐? 그것은 주한미군 나가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서 형식상은 북한
사회주의 독재 그냥 두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그냥 두고 통일되었다고 하자. 통일이 불가능하죠. 이념이 하나가 돼야 통일되는 건데 양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되었다고 하자는 게 연방제 통일이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기죠. 사기도 새빨간 사기죠. 이념이 다르면 체제가 다르면 통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두고 통일되었다고 하자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종속화시켜서 계속 뜯어먹고 부하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게 뻔히 보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 법치, 생명, 재산을 지켜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거. 종전선언을 어떻게 올려야 합니까? 올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핵을 가진 북한과 종전선언 한 다음에 평화협정 맺자? 그러면 핵 없는 한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부하로 살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표현으로 설명한 것인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의 균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북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이것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의 합의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